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북한 그리고 중국이 우리 대통령 선거하는데 뭔가 해킹,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우리 국가정보원이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신빙성 있는 그런 주장이죠. 굉장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잘 대비를 해야 되는데 소식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북한이 이제 거의 완벽하게 김정은은 핫바지, 바지 사장이다 라는 걸 우리 정부 통일부도 이제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한 데이터 공개가 되는데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요즘 매일 듣죠.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것 같다라는 아주 중요하고 신빙성 있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북한이 이달 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내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통일부가 북한의 집단 지도 체제를 인정해 주목됩니다. 최근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김씨 일가 격하와 김정은 권력 약화 현상을 문 정권도 인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달 말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기로 한 것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주요 정책 방향 결정이 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12월 2일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12월 2일 통일부에서 기자들과 만난 백브리핑 자리에서 정치국 회의나 전원회의 등 노동당 회의체가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며 올해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주년에 해당하기도 하고 북한이 말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 해이기도 해서 연말까지 여러 회의체를 열어서 올해 사업 분야별로 전반적인 결산과 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김 위원장이 5개년 계획을 위해 내년의 2차 연도 계획도 잘 수립하자고 했기 때문에 분야별로 내년도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서 대외 정책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김정은의 집권 이후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무려 11차례, 올해 들어서만 4차례 개최되어 역대 최대 규모로 전원회의 횟수가 폭증한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최고 권력자의 지침에 대한 거수기 역할만 하며 하루 만에 끝냈던 이 전원회의는 올해부터 최소 하루, 길게는 사흘까지 이어지는 등 북한의 의사결정 구조 변화가 지속적으로 관측되어 왔습니다. 통일부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는 김씨 독재자 한 명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과거의 권력 구조에서 당 중앙위 인사들에게 권력이 분산되었고 며칠간 서로 다른 이견이 충돌하며 조율이 이루어져야 하는 의사결정 구조, 즉 집단 지도 체제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이 집단 지도 체제가 과연 김정은을 언제까지 바지 사장으로 올려놓고 있을지 향후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동당 전원회의, 중앙위 전원회의, 여러분들 빨간 수첩 들고 하는 거 보셨죠? 이게 이제 투표하는 건데 사실은 손 들고 비밀 투표도 아니고 이거 투표하라는 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래 왔고 이걸 따라서 우리나라도 노동당, 민노당, 통진당 다 수첩 들고 이런 짓 했죠. 자기들이 북한 공산당 추종자다라는 걸 그동안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북한의 이런 전원회의를 김정은 집권 10년인데 그 10년 동안 총 11차례를 했어요. 11차례 했는데 지금 올해 2021년 들어서 4차례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년 동안 7번 했고 올해 4번 했고 그리고 한 번 더 지금 소집했으니까 올해 5번, 나머지 9년 동안 7번,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숫자를 올해 한 해 그냥 집중적으로 했다. 바로 올해 첫 스타트 할 때, 제8차 당대회 할 때 완전히 노동당 규약 바꾸고 집단제대 체제로, 지도체제로 바꾸었다 라는 분석을 제가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나 우리 통일부나 이런 데서는 수령의 권한 굳건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수령의 권한이 굳건하면 자기 혼자 옛날에 김정일이나 김일성처럼 다 시키고 말지 뭐하러 이렇게 수첩 들고 투표를 하겠으며, 또 그것도 예전에는 다 지시하고 그냥 지시문 낭독하고 그 최고 수령이 계획사하고 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논쟁이 되고 하니까 사흘씩 하는 겁니다. 사흘씩. 그 사흘씩 논쟁한다는 건 뭡니까? 탑다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북한은 체제가 그런 게 아니야. 백두혈통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세뇌되어 있는 학자들, 세뇌되어 있는 분들,
저는 조금 시각을 좀 넓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정은은 지금 완전히 바지 사장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이 사진 이번에 공개됐는데 살 많이 빠졌죠. 얘는 보니까 김정은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이 은둔해 있는 기간 중에 쌍꺼풀 수술도 좀 한 것 같고, 살을 좀 많이 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삼지연 갔던 자, 그리고 10월 11일 날 국방전람회 개회사 하던 자는 또 얘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9월 9일이죠. 열병식 할 때, 노농정기군 열병식 할 때 칼치색 양복 입고 나왔던 자, 걔들은 분명히 김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게무시야 대리인 것 같고, 아무튼 김정은이 이렇게 살을 좀 빼기는 뺀 것 같은데, 어쨌든 바지 사장으로서 이제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왜? 계속 김정은 백두열통 이미지 격하 시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저 나쁜 놈이야 라고 그냥 뭐 일반화되면 이제 끄집어 내리는 것이죠. 곧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오미크론 변이의 공포를 조장하는 소식들이 사방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를 빌미로 또다시 고강도 주민 통제에 들어갔는데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 정치 방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염성이 대단히 강력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발견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대대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투자은행 JP모건이 오미크론의 출현은 팬데믹의 마지막을 알리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됩니다. JP모건은 현지 시각 12월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전염성이 강한 대신 증세가 아주 약한데 이는 팬데믹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며 산업 재활성화 가능성이 크니 투자자들은 현재 시점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라고 권고했습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의료 및 방역 전문가와 기관들도 오미크론으로 이번 팬데믹이 끝날 것이라는 분석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 최고 의료 책임자 폴 켈리 박사는 JP모건의 역사적으로도 전염성은 높지만 증상이 미약한 바이러스가 기존의 바이러스를 몰아내왔고 그렇게 팬데믹이 종식되어 왔다라며 오미크론 변이는 이번 코로나를 계절성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일선에서도 이 같은 분석과 정확히 일치하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변이가 최초로 식별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현지 시각 12월 2일 국립전염병연구소 발표를 통해 오미크론은 델타나 베타 변이보다 3배 이상 감염 위험이 높지만 증상은 미미하다라고 밝혔고 오미크론 변이를 최초로 발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엔젤리크 쿠체 박사 역시 영국 텔레그라프와의 인터뷰에서 증상이 특이하긴 하지만 매우 경미한데 피로감을 좀 호소하고 열이 있을 뿐 별다른 증상은 없다라고 밝히며 대부분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더 증상이 미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된 5명 중에 4명은 전혀 증상이 없고 1명은 미열만 있는 경증 이하 상태로 분류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전염성 높은 바이러스가 치명성이 약화되며 계절 독감 수준으로 변화되는 단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돌파 감염, 높은 전염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4단계에 준하는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백신 패스를 확대하며 주민들의 동선을 통제하는 등 대대적인 주민 통제에 나섰는데요.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며 대대적인 확진자 증가 현상을 만들었다가 다시 팬데믹 공포를 조장하며 이른바 언택트 기조를 만들고 있는 방역당국. 세계 전문가와 기관들의 평가와는 정반대로 가는 이 행보가 내년 대선에서의 부정행위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하겠습니다. JP모건이 왜 무슨 오미크론이 뭐 이런 그 코로나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투자 회사니까 지금이 가장 저점이다. 왜? 이제 코로나가 해결될 것 같다. 뭐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해결될 것 같다. 라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투자하면 좋은 일 생길 것이다. 라고 투자를 장려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 이 오미크론이 뭐냐? 또 지금까지 뭐 우리가 델타 변이, 알파 변이, 뭐 베타 변이, 델타 변이 뭐 이렇게 우리가 계속 나왔는데 그리스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C가 돼야 되는데 C 이렇게 하면 시진핑처럼 되니까
WHO에서 시진핑 심기를 안 건드리게 해서 C를 건너뛰고 오미크론으로 이제 건너뛰어 버렸죠. 오미크론 다음이 나중에 파이도 나오고 입실론, 시그마, 입실론 이런 거 다 나오는 이제 마지막 오메가 나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오미크론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출현했지만 이게 증상이 약하다는 거예요. 열도 크게 많지 않고 피로감도 조금 그것만 조금 있고 미열 있고 이 정도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국방 TV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이맘때 12월 중순에 코로나 제가 걸렸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한국에서 한 100명, 200명 이 정도 나올 때 제가 걸렸었는데 하루에 한 100명, 200명. 그때 제가 열을 하루에 40.5도 이런 열을 한 일주일 정도 했었어요. 정말 진짜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식욕뿐만 아니고 후각, 미각이 다 상실되어서 저희 경험으로는 김치 냄새나 된장찌개 냄새나 똑같았어요. 병원에서 주는 국 냄새나 김치 냄새나 치약 냄새나 똑같아요. 치약 냄새도 똑같아요. 아무 냄새, 후각, 미각 다 사라지고 그럴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5명 중에서 1명만 미열, 나머지는 그냥 거의 무증상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이거 별로 겁낼 게 없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전파력이 기존 거보다 3배 이상이다. 그러니까 확 나가는데 왜 이게 팬데믹의 끝을 알리냐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아주 전파력이 강하지만 증상은 미약한 이거에 확 퍼지면 여기에서 또 변이 나오는데 나와봐야 비슷한 거 여기 있네. 이제 허점을 찾아 들어가는데 이 바이러스들이 여기 비슷한 거 있네 하고 그럼 나 다른 데 가야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세가 약하고 아주 전파력이 강한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이게 이제 끝을 알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이왕재 박사라고 전 면역학회 회장님이신데 이분도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데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서 쫙 풀어줬다가 지금 확 다시 쪼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 방역, 대선에 활용하려는 타임 스케줄상 일부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위드 코로나로 갈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위드 코로나 쫙 풀어주고는 이렇게 확 퍼뜨리고 나서 다시 쫀다. 연말에 송년회 망년회 해가지고 이재명 씹는 거 하지 말고 그리고는 이제 지금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문자 다 받으셨죠? 이 백신 패스, 백신 맞은 증세가 없으면 어디 못 들어가고 이런 거 이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선거할 때 당일 투표날 백신 패스 없으면 투표장에 못 들어와. 그런 사람은 우편 투표해. 작년 미국 선거에서 우편 투표 관련해서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이런 일을 혹시 벌이지 않을지 그런 밑밥 깔기 작전이 지금 아닌지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절대 우편 투표하면 안 되고 사전 투표하면 안 되고 현장 투표, 백신 패스 없이 왜 오미크론 지금 이게 이제 팬데믹이 끝이다 라는 그런 아주 신뢰성 있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서 백신 패스 없으면 투표장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주장 나오면 이 자식들이고 부정선거 하려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미리 알아가면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버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거 조작 가능성이 외국으로부터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국가가 배후로 작용하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예상된다는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 입법청원에 쏟아지고 있는 수개표 청원에 더 많은 국민들이 힘을 실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가 12월 2일 2021 사이버안보센터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올해 위협 현황과 내년 위협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내년 대선을 전후로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해 주목됩니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2020년은 국가 배후 해킹 조직들이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현안 정보들을 절취하고 고위 공직자는 물론 그들의 친인척 등 주변인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는 등 해킹 공격을 전 방위로 확대했다라고 평가하며 이런 해킹 공격은 백신 및 제약, 방산, 조선, 인공지능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산업계 전반에서도 기승을 부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2021년에서도
국가가 배후인 해킹 조직들이 통일, 외교안보, 국방 분야를 타겟으로 집중적인 정보 절취를 해왔으며 IT 제품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기관 내부에 침투하는 방식인 공급망 방식도 증가했다라며 2020년 대비 올해 상반기 국가 배후 해킹 피해는 9%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대선이 있는 내년의 전망인데요.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대선 관련해 국가 배후 해킹 조직이 집중적인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 기반 시설, 중요 인프라 등에 대한 공격도 예상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기반 시설과 인프라에는 전자 개표 시스템과 개표 현황 중계 시스템 등 온라인 인프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선거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애국 시민들이 나서서 청와대와 국회에 내년 대선 보안 강화와 수개표를 촉구하는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과 전 세계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선거인 만큼 철저하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 보안 문제의 공론화와 국민적인 각성을 위해서 더 많은 분들께서 이 문제를 주변에 알리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거 전 이 사진 볼 때마다 불쾌한데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이걸 갖다가 왜 그 북한 추종자의 필체를 신형복체를 여기다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국정원에서 내년 대선 관련해서 국가급 사이버 해킹이 들어올 것이다. 국가 배후. 그 국가 이름을 왜 못 밝힙니까? 당연히 북한하고 중국이죠. 북한하고 중국이 주체가 된, 그 정부가 주체가 된, 당연히 이제 이 사이버 사령부나 이 사이버 기관들, 공작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체가 되어서 아주 강력한 사이버 공격이 내년 선거 전후에서 있을 것이다. 자, 개표 시스템 이런 거 온라인 접속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난 4.15 선거 또 미국 대선 이런 데서도 봤을 때 이 개표 시스템이 뭐 예를 들어 도미니언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 접속했던 흔적들이 나오고 뭐 했지 않습니까? 우리 4.15 선거에서도 그 와이파이 마크가 떠져 있는 그 화면이 잡히기도 했죠. 와이파이 마크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온라인에 접속했단 말이 되니까. 그런데 온라인에 접속하는 순간 쫙 들어와가지고 이 오프라인 확 그냥 다 감염시켜버리죠. 그렇게 해서 결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전자개표하니까. 전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개표하자. 우리가 수십 년간 공무원들이 나와서 수개표를 했는데 왜 못한다 이겁니까? 그래서 이런 우려를 국정원에서조차 경고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수개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개표 하자는 그런 청원, 그리고 우편투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 라는 이런 문제의식 같이 공유를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과 끝, 개봉할 때까지 여야 참관인이 같이 동행해야 된다. 밤을 새워서라도 같이 동행해야 된다 라는 것들, 그리고 개표할 때 반드시 다수의 참관인들이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수개표하면 전자개표하면 안 된다. 왜? 국정원에서 경고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명운동, 전자서명운동 많이 하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서 정부가 전자개표 또는 백신 패스 해서 그것 때문에 안 되니까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우편투표 이런 말을 꺼내면 니들 지금 부정선거 하려고 하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퍼뜨려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